부모도 지치고 우리 일개인도 지치고 나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엉한 거죠. 저런 행위들이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일인가.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MZ세대를 이야기할 때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 시점이 되는 시기가 2009년이며 이해의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한국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PC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점령하게 되죠. 현대인들은 지갑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환경적 요인인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스마트폰 유저가 네트워크, 즉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 평등하게 같은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Z세대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초연결 상태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초연결이란 어디선 언제건 온라인에 자유롭게 접속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관심에 대한 정보만 알고리즘이 확정 평형적으로 제공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부족화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온라인상의 공동 하우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들 커뮤니티는 하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공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디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한 DC 인사이드가 그 시발점인데 선정적, 자극적 게시글을 삭제하는데 일부 유저들이 삭제될 법한 게시물을 퍼나르며 시작된 것이 일간 베스트, 소위 일베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진보, 호남, 여성에 대한 혐오와 노무현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 주 컨텐츠를 이루는 곳이며 오프라인 상에서도 정치적 집회나 선동으로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의 대명사죠. MZ세대는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외동으로 태어난 세대이며 부모의 최대한의 지원 속에 자랐으니 당연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대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방 후 공산주의와 민주화 운동에 집중한 기성세대들의 20에서 40대까지의 문화에서 반공, 독재 타도를 위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였으며 이런 거대 담론과 사회적 문화 속에서 개인이라는 가치나 존재는 거세되었으며 국가주의 시대의 개인의 인권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었죠. MZ세대가 개인적이라는 문제는 이기적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이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공정을 내세우는 MZ세대의 칼퇴근은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근무시간 초과하여 야근한다고 돈을 더 주거나 과거처럼 연공서열대로 진급하는 것도 아니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년까지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에선 딱 내가 일하는 만큼만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들의 주장과 정확히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에게 사회적 연대와 협치의 의미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며 현실에선 꼭 표출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MZ세대는 부모들이 사회적 계급을 그대로 대물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태생적 부와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 계급화 현상은 더욱 강력하고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주로 학력, 직업,
자산, 인적 네트워크로 MZ세대의 부모세대, 지금 586 세대는 계층을 나누었으며 가장 큰 경제적 수익의 차이는 지난번 386 세대 영상에서도 얘기하였듯 분당, 일산 등지의 최초 아파트 공급, 당시 입주한 이들이 집값의 폭등으로 자산의 종잣돈을 마련하여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고 지금까지 자산 증식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또 IMF 이후 세계화는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낮추고자 중국 등 저소득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며 반대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단계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제적 상위층과 하위층 등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구분되었고 사회적 같은 계층 간에서도 주거, 학력, 입시 제도, 같은 대학 안에서의 학과별 입학시, 서열화 등 MZ세대는 이런 부모들이 계층을 대물림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집이 몇 채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같은 또래의 수익이 수십에서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며 자신이 노력해도 계층 간 신분 상승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했을 것이고 이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들은 당연히 인생 한방이라는 생각에 오디션 프로그램과 복권, 비트코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아베, 푸틴, 시진핑 등 기존 정치의 식상에 있던 국민들에게 강력한 자국주의와 사회 주류가 아닌 저소득, 저학력자 위주의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세계를 이끄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극우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는 너무 극단적이었고 잠시나마 만족을 주었으나 오래 못 가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들의 지지층은 저소득 남성들이었죠. 이들은 나라와 부가 개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계화고 나발이고 관심 없으며 당장 실업 자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자리, 즉 생존이 우선시 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MZ세대는 전쟁은 겪지 않았으나 부모와 금수저이거나 대박이 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평범한 삶조차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 집을 샀던 부모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며 4차 산업의 발달로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 뉴스는 이 어두운 미래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MZ세대의 의미는 3포, 5포, 헬조선 등의 단어로 기성세대들에겐 알려졌지만 사실 이들은 그들의 실체적 고민과 문제를 이해할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태어난 시대의 환경과 영향을 받는데 자신이 살아온 전후 먹고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아끼면 잘 살 수 있었던 기성세대의 삶의 메커니즘은 쌍팔년도 얘기도 아니고 옛 설화의 의미를 획득한 지 오래라는 것이 현실이죠. MZ세대가 사는 지금의 현실을 팍팍하게 만든 것이 기성세대이니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식의 방법도 현실에서는 출생관, 경제적, 사회적 차이로 MZ세대 안에서의 계층화 현상으로 이런 구어식 외침도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 기성세대의 끼리를 걱정하는 원초적 삶이 아닌 미래에 대한 조금의 희망이라는 존재라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세대 간 분열이 아닌 단일 대우로의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지금 현재 처해 있는 MZ세대들의 각자 도생 문제의 첫 번째 문제라도 실제적 도움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과 세대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3년 현재 10월의 뉴스를 한번 보시죠. 기성세대와 2030 세대의 갈등, 또 그 각자 계층 내에서의 서열화와 경제적 양극화의 극대화, 이런 현실 속에 정치는 갈 곳을 잃고 국가적, 국민적 갈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닌 1980년대의 반공을 외치니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세대 간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상대방이 되어봅시다. 위험한 기존의 공격적 시선과 인식의 기성세대, MZ세대의 2030 세대, 양측,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하여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들은 우리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 간의 연대와 화합입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